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우리 대전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이 없었습니다. 대학 통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정출연을 연계한 대학 혁신 쪽에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가에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벚꽃 엔딩,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수도권과 먼 지역부터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는 말입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데 수도권 대학 선호는 가속화되며 우리 지역 대학들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달 초 24년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대학 지원 사업인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어떤 내용이고 우리 지역 대학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사인 대전함에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맞물려 지역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교육부는 지역 대학 살리기를 위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글로컬 대학 사업은 대학이 제출한 혁신안을 심사해 선정된 대학 30곳에 각각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대전에서는 한 곳도 뽑히지 않아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올해 사업 선정을 앞두고 대전시의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 우리 대전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된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충남대학교하고 한밭대학교가 통합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 30에 다시 재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지원 등을 위해서 올 1월 1일자로 대학 지원 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업 및 출연연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산업과 연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역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글로컬 대학 31차 선정 탈락 후 재도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대학 혁신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혁신 제도를 마련할 때 새로운 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이 한 대학에 1,000억, 그다음에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2,000억의 대학 사업이 되고요. 이 앞으로의 지역 혁신과 대학 혁신을 연결하는 마중물로서 글로컬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글로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대학이 지속 가능하려면 교육, 연구 분야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충남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 재도전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그 한밭대와 공동으로 글로컬 사업을 준비를 했었고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학 통합에 관련돼서 양교 총장님이 합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대학 통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정출연을 연계한 대학 혁신 쪽에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는 올해 한밭대와 통합을 기반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각 대학들이 지금 재정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어야 하고 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면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구성원 간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통합이라는 특단의 전략으로 선정 레이스에 참가하는 대학들. 우리 지역 대학은 올해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사업의 전략과 대전시의 지원 방향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일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생을 발표했습니다. 자, 신서호 기자, 지역 대학의 정원 충원율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서 정말 심각합니까? 예, 일단 정시는 현재 대학별로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등록 포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충원이 됐는지는 전체 일정이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한 입시 학원이 대입 정시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전국 190개 대학 가운데 35개 대학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미달된 35개 학교 가운데 수도권은 단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원이 미달된, 그러니까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 전국 35개 학교 중에 한 곳만 빼고 모두 이제 지역의 대학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행된 그 수시 모집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수도권의 그 미충원율은 4.8%인데 반해서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10%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 대학의 위기. 이문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종복 모건대 영어교육과 교수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종복 교수님, 대학의 학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십니까? 네,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대학들의 관심사는 정원을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모건대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재학생 충원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요. 약 1,500명가량이 재학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뿐만의 일이 아닌데요. 같은 기간 충남대학교도 약 2천여 명, 그리고 한남대학교도 1,000여 명의 재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학교는 당연히 학생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심각하지만 인구가 더 줄어드는 미래에 대학이 처할 위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이 글로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문희 연구원님,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이 사활을 거는 건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이유들이 있어서겠죠. 네, 지금 지역에 있는 대다수 대학들은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재정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다라는 거는 정부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육성하려고 하는 대학이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수험생들만 입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학들도 선정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종복 교수님, 이 지역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 재정 지원도 주요하겠고 어떤 이유들이 또 있겠습니까? 선정 대학과 미선정 대학 간의 인지도의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어서 정부가 육성하는 대학에 보내고 싶겠죠.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글로컬 대학 30개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반대로 미선정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도태 위기까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선정되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문희 연구원님,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의 핵심 전략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립대학들이 국립대학 통폐합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사업 구상을 발표할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립대학들이 돌입한다거나 구조개혁을 할 경우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립대학 통폐합이라든가 무학과제와 같은 구조개혁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는 지난해 15개 대학을 예비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이 혁신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혁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밖으로 내비쳐지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대학들이 통폐합 또는 무학과제 같은 어떤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조개혁을 글로컬 대학의 전략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서우 기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 선정을 위해 통폐합을 논의를 했습니까? 예, 먼저 지난해 진행됐던 1차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그 108개 신청한 대학 가운데 이 선정된 곳이 10곳이잖아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기도 어려운데 선정된 10개 대학 가운데 무려 4곳이 통합을 전략으로 내세운 곳이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원서를 낼 때 가능성이나 합격 전력을 좀 보잖아요. 이런 결과를 볼 때 통폐합이나 연합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올해 주요 대학들도 글로컬 대학 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이 통합 논의를 구체화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종목 교수님. 앞서 화면에서 보셨던 충남대, 한밭대뿐만 아니라 현재 대전권의 이제 사립대들의 통합 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립대학들도 대학 간 통합을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모건대와 배재대가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신청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는 교육부 장관의 말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통합보다는 통합이 어려움을 이제 인식하고 공유대학이나 연합대학 수준으로 가도 좋다. 그런 방향으로 가보아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모건대와 배재대도 역시 통합보다는 연합대학 혹은 공유대학의 개념으로 가려고 약간 궤도를 수정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말씀해 주신 공유대학이나 연합대학이 될 경우에 그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두 대학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들을 활용해서 인적 또는 물적 또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요. 또 학습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학에서 충분히 채울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을 보충하고 더 만족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문희 연구원님, 대학 입장에서는 이 글로컬 대학 사업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효과는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가장 큰 재정 지원 사업은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인데요. 연간 평균 70억 원 정도를 받고 3년마다 평가를 받아서 갱신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는 1년에 200억 원을 지원받고요.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재정 규모가 큰 그런 사업입니다. 예. 혹시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많은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대학 간 통폐합을 실질적으로 이뤄낸다거나 학교 안에서 무학과제를 실제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학과 인원을 조정해야지 되고 또 교육과정을 재편해야 되는 등 대학 안에서 조율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들 대학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신서우 기자. 한편 대학 통폐합 전략을 두고요. 구성원 내 갈등이 나타난 대학도 있습니까? 예, 우선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그 학과 점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과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북대 본관 계단에 이게 과잠을 쭉 깔아놓은 과잠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과잠 시위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경북대가 글로컬 대학 사업 선정을 위해서 금호공대하고 통합 논의를 검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경북대 학생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서 과잠 시위를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예, 우리 지역인 충남대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지난 7일에는 충남대 총학생회도 한밭대와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 대학 사업 재추진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충남대 대학본부는 구성원의 반대 의견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러면서도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건 예견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은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이종복 교수님, 지자체의 역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학은 학생 교육이나 인재 양성에만 그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은 지역 문화 발전과 또 경제 발전에 함께 해온 큰 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는 지역에서도 대학 발전에
같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크게 내놓은 고등교육 정책은 라이즈 시스템과 글로컬 30 대학 프로젝트입니다. 라이즈 시스템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지방 정부에게 이양하고 지방 정부가 대학들과 함께 협력해서 특화 산업과 연계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지역 사립대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학생 부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학령 인구, 즉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무조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방 정부와 함께 해서 학생 수를 확충시키고 재정을 또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문희 연구원께서는 지역 대학을 왜 살려야 하는지 또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지역 소멸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또 지역에서 특히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역의 교육에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지역 대학이 위기라고 하니까 또다시 지역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위해서라도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역 대학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지역 대학을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로컬 대학 2차 선정 레이스가 곧 시작됩니다. 4월 중 예비 선정 대학이 발표되는데요. 글로컬 대학의 사활을 건 지역 대학들, 과연 지역 대학의 봄은 찾아올까요?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신서우 기자, 또 이종복 교수님, 이문희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약 청정국,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소개하던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유명인의 마약 투여 사실이 보도되고 마약 사범 수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만 건을 넘겼는데요. 심지어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 파는 일이 쉬워지며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 수마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현지인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관련돼서 힘든 부분들은 다 뇌의 병이고 질병이거든요. 마약하면은 무조건 이제 처벌을 받으니까 범법자, 그리고 치료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숨겨야 되는 대상으로 너무 만연하게 문화적으로 퍼져 있죠. 앞으로 이제 이런 중독재활센터가 보급화돼서 정착이 이제 된다면 중독에서 재활로 가는 부분이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는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장 맹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난한다 합니다. 아주 가난한다. 이게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은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다 걸어놓고. 옛날에 이제 제가 약을 한번 무너져서 이제 한번 무너져서 이제 완전 이제 부모님 쫓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지원이라는 게 없어서 그 당시에 가난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서 가진 게 없어도 밟고 자신 있게 살아야. 중독 쪽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들이 많고 이게 심리극이나 사이코드라마라고 하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누구를 만나고 싶으신 각각 생각이 새로운 거 지금 내가 혼자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합성 대마 같은 그런 허브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걸로 먼저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 다른 더 센 약물까지 되게 충동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괜찮은데 마음이 안 좋다거나 혹은 좀 힘든 시기일 때 술을 먹거나 아니면 좀 자제력을 놓치겠다 싶으면은 정말 쉽게 다시 손에 댈 수도 있겠구나. 접하게 된 계기는 제 주변에 이제 대마초 같은 거 피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담배처럼 피니까 좀 서스럼 없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접하고 나서는 뭐 이게 무슨 마약이야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계속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한 번 두 모금 세 모금 이렇게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강도 높은 거 찾아다니고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호기심으로 이제 접했던 것 때문에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실수니까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센터에 와서 미술 프로그램, 뭐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마태 중앙본부에서 중독재활센터가 생기고 그다음에 영남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충청권에 생겼습니다. 마약류 때문에 힘드신 대상자들이 약물 치료만 다가 아니라 중독에서 회복으로 가는 긴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중독재활센터에서는 마약류 때문에 힘든 대상자들한테 개인 상담 외에 집단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혼자서만 개인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점까지 중독자란 누구인가? 우리들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해 두 번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물 중독이라는 지속적이고 진행성적인 질환에 휘말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약물을 완전히 끊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에 규칙적으로 꾸준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단약을 잘 유지한다는 사실을 이 집단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쨌든 하면 안 되는 일을 선택을 했고 근데 어쨌든 그것로 인해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나서 그냥 꼭 단약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런 치유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끼고 가고 있습니다. 뇌가 자꾸 부르니까. 근데 그걸 정신만으로 견뎌라? 쉬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 회복의 길로 갈 땐 그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라.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약이 어떻게 이제 마약이라는 종류 어떻게 중독이 되고 이런 독한 약을 우리 아이가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면 더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이거를 알았어요. 자녀나 아니면은 그 배우자에 대한 원망, 처음에는 원망이나 안타까움이 많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이 조금 중심을 잡으시고 회복하는 데 조금 알맞은 거리를 두면서 본인의 삶도 잘 사시면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점차적으로 회복자분한테도 도움이 가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약을 왜 해야 하는지 차곡차곡 생각을 정리를 해서 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앞으로 사회적으로 나와서 더 열심히 살고 이제 더 열심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이라는 부분이 중독 물질에 접하게 되는 계기가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단순 호기심에서도 하고 굉장히 우울할 때 누군가 권해줘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에서 잠깐 마약을 통해서 회피하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하셔서 숨어 있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만 힘을 내셔서 변화하는 쪽으로 용기를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마약 중독을 범죄와 처벌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맹혜영 센터장은 마약 중독을 처벌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 예방과 치료에 맞춘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음지에 두기보다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내실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사인 대서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